인물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현입니다. 오늘은 본업인 IT에서 금융과 모빌리티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범수 의장은 지난해 카카오톡 출시 10주년 기념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없던 회사를 만들어보자. 지금 보면은 IT뿐만 아니라 금융, 모빌리티, 컨텐츠, 게임 정말 다방면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걸 보면 카카오가 정말로 대한민국에 없었던 그런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범수 의장과 카카오 이 이야기를 비즈니스 포스트의 이규현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이규현 기자입니다. 네, 이규현 기자. 카카오를 보면 본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앞세웠던 IT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카카오가 재벌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현재 카카오가 어느 정도 규모이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좀 살펴봐 주시죠. 몸집으로만 따지면 카카오는 이미 재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는 2021년 4월 기준으로 계열사 118개를 두고 있는데요. 경쟁사인 네이버의 45개와 비교해도 3배 가까이 많은 건 물론이고 기존 재벌 집단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입니다. 국내 5대 그룹 가운데 카카오보다 계열사가 많은 곳은 계열사 148개를 둔 SK그룹뿐입니다. 나머지 그룹 4곳의 계열사 수를 살펴보면 삼성그룹 59개, 현대자동차그룹 53개, LG그룹 70개, 롯데그룹 86개입니다. 네, 정말 계열사 숫자로만 보면 웬만한 재벌 못지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계열사의 숫자만으로 몸집을 다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다른 기준도 좀 살펴봐 주시죠. 네, 그러면 기준을 시가총액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카카오는 상장한 본사와 계열사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친 수치가 8월 말 기준으로 110조 원 규모에 이릅니다. 삼성그룹, SK그룹, LG그룹, 현대차그룹에 이어 5번째로 많은 수준인데요. 현재 카카오의 상장 계열사는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넵튠 등 3개입니다.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다른 자회사들이 기업 공개를 잇따라 준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총액 순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계열사 수 그리고 시가총액을 살펴봤는데 또 중요한 게 자산총액 기준입니다. 지금 공정위가 발표한 공정자산 총액 기준으로 지난 4월에 이제 카카오는 19조 9,520억 원을 보유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카카오의 공정자산 총액 순위는 18위입니다. 계열사 수나 시가총액만큼 높지는 않지만 2020년 23위와 비교하면 5계단 뛰어오른 점이 눈에 띕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의 18조 3,130억 원이나 셀트리온의 14조 8,550억 원보다 많고 경쟁사인 네이버의 13조 5,840억 원은 확실하게 앞질렀습니다. 정말 몸집만 보면은 웬만한 재벌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걸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공정위는 지금 2016년에 카카오를 이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는 기준이 자산 5조 원이었고요. 그때 이제 카카오의 전체 계열사 수도 이제 45개 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 5년 만에 자산 총액 기준으로 이제 4배 가까이 늘어났고, 그리고 또 계열사 수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카카오의 내부 조직 분사와 인수합병 전략이 함께 빚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분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부의 신사업 조직이 어느 정도 커지면 계열사로 분사해 독립적 경영을 보장하면서 외부 투자도 유치해서 몸집을 빠르게 불리는 방식인데요. 대표 사례로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모빌리티를 들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2017년 4월에 카카오에서 분사됐는데요. 분사가 확정됐던 바로 같은 해 2월에 중국 엔트파이낸셜에서 2억 달러 투자를 받았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2017년 8월에 분사한 계열사입니다. 그 뒤 TPG, 칼라일, 구글, LG그룹, GS그룹 등으로부터 전체 1조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김범수 의장은 인수합병, M&A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여겨보았던 기업을 인수한 다음에 카카오에 있는 내부 조직과 합치는 이런 전략을 썼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네, 카카오가 2015년부터 5년 동안 투자와 인수한 기업은 47개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준인데요.
특히 콘텐츠 분야에서 인수합병을 통해 계열사의 몸집을 불린 사례들이 눈에 띕니다. 카카오는 2015년 게임사 엔진을 인수한 다음에 내부의 게임 사업 조직과 합쳤는데요. 이렇게 태어난 계열사가 바로 카카오게임즈입니다. 현재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1위인 오딘 바랄라 라이징을 서비스하는 곳입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인수합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계열사인데요. 웹툰 웹소설 부문은 2015년 인수된 포도트리를, 음악 연예 부문은 2016년에 인수된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전신으로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인수 주체가 되어서 북미 웹툰 플랫폼 타파스와 웹소설 플랫폼 레디시를 각각 사들였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한 자회사들은 기업 공개, 즉 IPO를 각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상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가 뒤를 이어서 상장했습니다. 그 밖에도 지금 보면은 카카오페이, 또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재팬, 이게 이제 국내 또 국외 이런 곳에서 이제 IPO,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런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카카오가 신사업에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요. 분사되거나 인수한 계열사가 기업 공개를 하면 자금을 비교적 손쉽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8월에 상장하면서 공모자금 2조 5천억 원을 끌어모으기도 했고요. 네, 그렇군요. 김범수 의장은 분사 그리고 인수합병을 통해서 계열사 수를 빠르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열사들이 이제 기업 공개를 통해 가지고 신사업을 안정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또 마련했고요. 자, 이런 과정이 계속됐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김범수 의장 그리고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범수 의장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는 카카오 생태계의 확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한 게임을 창업했던 시절부터 사람을 모으면 돈이 된다, 그런 신념을 보여왔는데요. 그래서 카카오톡 이용자를 많이 확보하는 데 힘썼고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계열사를 통해서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일상 깊숙한 곳까지 카카오가 함께 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수영 카카오 공동대표이사가 지난해 11월 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했던 그 멘트가 좀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카카오는 지난 10년 동안 사람과 사람의 연결과 소통에 집중했다. 앞으로는 좀 더 나를 잘 표현해서 이를 통해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카카오톡 이용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를 더욱 깊숙하게 만들겠다는 건데요. 바로 그 의미 있는 관계는 사람과 사람뿐 아니라 사람과 카카오에도 해당됩니다. 카카오톡 이용자가 카카오페이로 송금을 하고 카카오뱅크 계좌에서 돈을 빼서 쓰고 카카오 모빌리티로 부른 택시를 탄 다음 카카오 게임즈의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카카오 본사는 물론이고 계열사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셈입니다. 정말 그 밀접하게 일상생활에 깊숙이 그렇게 카카오가 들어온 모습이 좀 보이네요. 자, 그렇게 이제 조성한 카카오 생태계, 이것을 그 김범수 의장이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그 카카오는 사람의 일상생활에 가깝게 어떤 신사업을 수행하는 계열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통해서 그 신사업을 지원하는 이런 일을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계열사가 이제 신사업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보면은 기업 공개, 이제 IPO를 통해서 이제 자금들을 끌어모으죠. 그러면 그것으로 상품과 서비스에 더 투자를 하고 점유율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사업의 이용자가 늘어나면은 결국은 또 원래 카카오톡의 트래픽 확대, 이걸로 다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카카오 본사와 신사업 계열사뿐 아니라 신사업 계열사들끼리도 시너지를 내면서 카카오 생태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올해 4월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의 계좌 연결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두 기업 사이의 서비스 장벽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카카오 게임즈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운영하는 카카오 페이지의 웹툰, 웹소설, 지식자산을 기반으로 스토리 게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보면은 여민수 그 카카오 공동대표이사가 올해 초 그 컨퍼런스 콜에서 카카오톡과 카카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신사업의 기회를 잘 포착했다. 이것과 딱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카카오 생태계를 놓고 비판도 있고 많이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네, 카카오도 결국 기업입니다. 카카오 생태계의 조성은 수익의 극대화와 떨어질 수 없는데요. 그런데 카카오 계열사가 추진하는 신사업은 사람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익을 내려는 움직임이 자칫 이용자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서비스 요금 인상을 놓고 벌어졌던 논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추가 요금을 내면 택시 배차를 빨리 받을 수 있는 스마트 호출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최대 요금이 호출 한 건당 2,000원이었고요. 그런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 서비스 요금을 최대 5,000원으로 조정을 하려다가 사실상 이게 택시 요금을 올리는 게 아니냐라는 이용자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카카오 모빌리티는 최대 2,000원으로 서비스 요금을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가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상장을 하기 전에 수익성을 더 끌어올리려다가 이렇게 이용자의 반발에 부딪혔다. 뭐 이런 모습이 좀 보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다른 신사업을 하는 그런 계열사들도 상장을 할 때 이와 비슷한 논란이 계속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카카오는 지금도 이미 문어발식 확장이다라는 논란을 겪고 있는데요. 일상에 가까운 쪽으로 신사업을 확대할수록 그런 논란이 더욱 커질 것도 불보듯 뻔합니다. 대기업이 강력한 플랫폼을 앞세워 독과점을 추진하면서 이용자의 선택 범위를 좁히고 기존 중소사업자는 살아남기 힘들게 만든다.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 사례를 다시 들어보자면 8월에 카카오 모빌리티는 전화로 호출하는 대리운전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중소사업자 중심인 기존 대리운전 기업들이 크게 반발했는데요. 장효진 한국대리운전 청년협회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대기업인 카카오가 그나마 남아있는 전화 호출 대리운전 시장까지 빼앗으려고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 의장은 2019년 신입 오리엔테이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술과 이용자 경험이 만나는 지점에 바로 카카오가 있다. 그리고 여러 계열사가 이와 같은 본질을 잘 지켜나가면서 각자 전략대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카카오는 이용자의 생활 곳곳에 깊숙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와 계열사가 시너지를 내면서 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성장통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그 김범수 의장이 이와 같은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나가면서 먼저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에 없던 회사를 정말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카카오를 둘러싼 사회적 리스크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EO 톡톡 이야기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